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가 유죄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무겁고 사회적 파장도 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공직에 복무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됩니다. 이를 반영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를 준용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용 결격이나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째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징계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일반인과 같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폭행, 단순 절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런 유형의 범죄를 형법 제7장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범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법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죄 사례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죄 사례로는 2016년 부천 초등학교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 결석을 통보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유죄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뢰액 기준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직무 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는 주로 각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주로 각 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징계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면서 비위 사실을 적발하게 되면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사를 하고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등의 의결을 하고 징계 의결서를 징계 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 처분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해당 공무원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계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징계 처분으로는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감액되는 파면,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고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해임, 1계급 강등되고 정직 3개월이 수반되는 강등, 1개월에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징계 처분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되는 감봉, 승급이 제한되는 견책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가 무엇인지,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징계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가 유죄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무겁고 사회적 파장도 크기 때문에 그 형사 절차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치열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다툼과 법리 공방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문 수사 인력이 동원되고 공무원 범죄 사건의 재판 경력이 풍부한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 징계 절차에서는 범죄에 연루되었던 점을 첨예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그동안의 업적과 다수의 포상 경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징계 처분의 수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들께서는 혼자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애쓰시기보다는 저희 인생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